자, 이제 646페이지 보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에 5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이것도 이제 사업 주체가 주택용지,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특례를 주는 거고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옆 페이지에 그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그거부터 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여기다가는 별표.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수용권 없습니다. 저 수용은 무슨 사업일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익 사업일 때. 그런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갖고 팔아먹는다. 이거는 건설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업이죠. 공익 사업 아니니까 수용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 건설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는 게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자, 한번 보면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 얘들 묶어가지고 공공사업 주체. 이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 몇 줄 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 물건, 그 밑에 권리, 묶어가지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 주택 건설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는 것 딱 한 가지. 일단 누가 공공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고요. 그럼 공공이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합니다. 그 땅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공공택지. 그게 대표적인 공공택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절차 가로 1번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역시 수용할 때 절차는 무슨 법? 공치법을 준용하되 역시 주택법에서도 특례를 줘서 사업 주체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하루 이번에 공치법을 준용할 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즉 주택법에서 요 사업계획 승인 이거 받으면 공치법의 사업 인정도 다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사업 주체는 수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도 다 의제가 돼서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딱 앞에서 끊고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불구하고 공치법에서는 재결 신청 몇 년 내라고 그랬어요? 1년.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라. 근데 이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몇 줄? 그럼 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이것도 벌써 몇 번째 반복하죠.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로 연장? 사업 기간까지. 그래서 그 위에 사업 인정 의제 주는 거 이게 항상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뭐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사업 인정 의제되는 건데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 의제되는 게 언제였어요? 개발 사업 세목고시 개세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 정사 개세 정사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그래서 항상 그 사업 인정 의제에서 수용권 주는 시점 그게 논점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으면 사업 인정 의제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국공유지 우선 공급. 자,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고요. 자, 이것도 일정한 사업 주체에게 먼저 공급해 줄 수가 있다. 대상. 자,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즉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의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즉 국공유지를 일정한 사업 주체에게 먼저 팔아주거나 빌려줄 수 있다. 그죠?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박스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50% 동그라미 이상 건설 또는 2번 끝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국공유지 먼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해 준다. 특혜를 주는 거니까 항상 의무가 따라옵니다. 특혜가 부여가 되면 그에 상하는 의무가 있어요. 가로 2번 자,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2년 동그라미 2년 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 건설 안 하면 밑에 줄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환매한다는 게 뭐예요? 환매. 팔았던 거 다시 강제적으로 되사오는 거를 환매한다 그러죠. 임대 계약은 취소해 버린다. 이 말은
국공유지 다시 뺏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국공유지 우선 공급받았어요. 몇 년 내 건설해라? 2년 내. 안 하면 다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자,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이걸 다른 말로 채비지의 우선 공급이라고 합니다. 채비지의 우선 공급. 우리 채비지라는 거 배웠죠? 무슨 사업할 때 배웠어요? 채비지. 개발 사업 할 때 나왔죠.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이요? 맞죠? 그래서 위에 7번 제목이 뭐예요?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 지금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채비지라는 것은 개발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이거 팔아먹을 땅이니까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에게 먼저 팔아주도록 하는 것을 채비지의 우선 공급이라고 하고요. 바로 1번에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 및 즉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채비지 저한테 파세요 매각을 요구하면 그 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전부가 아니고 총 면적 얼마? 50% 동그란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비지도 50%까지 먼저 팔아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토지 등의 수용사용 공공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그 위에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이상 건설? 50% 이상. 채비지의 우선 매각도 역시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50%까지 먼저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택지 취득의 특례는 다 무슨 주택 건설할 때만?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이런 특혜를 준다 그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651페이지로 와보세요. 예제 6번. 자, 재정론 문제. 자, 매도 청구권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자, 대지의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이고 건물 남겨두면 어떻게 아파트 지을 거야. 당연히 건물이 있으면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대지 소유자하고 협의한다. 60일이 아니고 3개월 이상.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3번 사업 주체가 대지 면적의 90% 사용권 확보한 경우 그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소유자한테 하려면 95% 이상. 90% 갖고 안 되죠. 또 4번 사업 주체가 대지 면적의 80% 사용권 확보하면 그 사용권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원주민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이외의 경우에는 원주민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정답. 자, 여기까지 이제 택지, 땅 관련해서 봤고요. 그럼 이제 매도 청구 등을 통해서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됐다. 그럼 이제 사업 주체는 5년 내 공사에 착공하죠. 착공해가지고 이제 공사합니다. 이 공사하는 것을 시공한다라고 하고요. 시공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사 몇 년 해요? 아파트 짓는 공사 한 3년, 4년에서 다 끝났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 이 준공 검사 받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설 파트에서는 뭐 쭉 넘어갑니다. 자, 661페이지로 와보세요. 넘어가는 거는 항상 좋은 거죠. 예. 자, 661페이지. 사용 검사. 자,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저번 주에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났어요. 뭐 받아갖고 사용해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아갖고 사용.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승인이 아니고 사용 검사 받아갖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제하는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시군 구청장 밑줄. 그리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에는 밑에 줄에 국토부 장관 밑줄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다만 단서
자,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사용검사 밑줄. 자, 이걸 분할검사라고 그래요. 분할검사 받을 수 있고, 요죠. 109, 209 분할 시행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공사. 자, 109 먼저 공사 끝났어요. 그럼 109부터 먼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자, 요거를 무슨 검사? 분할검사 가능하고요. 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동별로 사용검사 밑줄. 동별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할검사 받을 수 있고 동별검사 받을 수 있고 하여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사업주체 편의를 위해서 다 검사 그냥 받을 수가 있고요. 다시 그럼 위로 올라와서 사용검사 누구한테 가서 받으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았을 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받습니다. 그럼 이 논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이 승인권자한테 가서 검사받는 게 원칙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어요? 국토부 장관. 검사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얘들한테 승인받았을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검사받습니다. 특히 구청장. 저희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검사권자는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와서 받으라고요? 시군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한테 와서 받으라 그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 서초구. 자, 여기 10만 제곱미터 아파트 건설합니다. 그럼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특별시장한테 승인 받고요. 승인 떨어져갖고 공사 다 끝났어요. 검사는 누구한테 와서 받으면 된다. 특별시장까지 갈 필요 없고 구청장, 저희 가까운 서초구청장한테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의 기간, 가로 1번. 사용검사하는 시군 구청장은 그 대상인 주택과 대지가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해서 그 밑에 줄 며칠 내 사용검사해줘라. 15일 동그라미 15일 내 사용검사를 해줘야 되고요. 사용검사 받으면 효과 밑에 바로 1번. 사업주체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케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즉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 근데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임시 사용 승인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다 같은 개념이요.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쓰겠습니다 해서 받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논점은 대상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대상. 박스에 1번. 주택 건설 사업은 건물의 동별로. 건물할 때 건자 동그라미. 동별할 때 동자 동그라미. 밑에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 대지할 때 대자, 구획별 할 때 구자 동그라미 쳐갖고 먼저 공사 끝났으면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밑에 바로 3번 세 번째 줄. 자, 이 경우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 공자의 동그라미,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세자 동그라미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일 때는 100일로 먼저 공사 끝났으면 100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죠? 세대별로도 다 가능. 그래서 그 임시사용 승인 대상, 자, 건물은 뭐별로? 동별, 대지는 구획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 할 수 있죠.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건동, 대구, 공세, 건동, 대구, 공세. 역시 오늘도 앞대가리 따갖고 애우는 거 엄청 많은데요. 나중에 하면 우수 나온지 모르죠. 자, 아무튼 건동, 대구, 공세. 먼저 공사 끝나면 임시사용 승인 받아갖고 쓸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65페이지 예제 7번. 자, 사용검사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동별검사 받을 수 없다? 있어요. 그래서 동별검사든 분할검사든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1번이 바로 정답. 자, 여기까지가 건설 끝.
넘어갑니다. 근데 3장의 주택의 공급. 자, 건설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분양하고 임대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자, 공급 1번에서 그 1번의 가로 1번 밑에 박스. 자, 박스의 1번. 자, 여기다 별표. 자, 박스의 1번. 그거 아주 5년간 지금 계속 기출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면 사업 주체인데 가로 열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 밑줄. 그럼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냐? 그 밑에 맨 밑에 참고하기 먼저 봅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가로 1번에 국가나 지자체, 또 옆에 가로 2번 토지주택공사, 가로 3번 지방공사. 얘들 누구요? 공공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를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가로 5번 하나만 더 봐요. 그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자해갖고 설립한 법인. 그럼 지분의 50% 이상이 아니죠. 초과해서 출자해갖고 만든 법인은 이걸 뭐와 같은 거예요? 공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법상의 공공사업 주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옆에 1번. 자, 사업 주체인데 누구는 제외라고요? 공공사업 주체는 제외. 입주자 모집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자, 이 승인을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그래요.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분양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일단 승인 받아야 돼요. 자,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으라고요? 시군구청장. 근데 가로에 보면 복리시설,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 신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거나 복리시설은 신고해라 했는데 논점 누구는 제외. 공공사업 주체는 제외. 그럼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거나 신고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금 5년간 계속 기출이에요. 저 공공사업 주체는 절대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신고가 없다는 거 꼭 주의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669페이지 맨 밑에 5번 입주자 저축. 자, 입주자 저축을 소위 청약 통장이라고 부르죠. 청약 통장.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그 주택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것을 입주자 저축이다라고 하고요. 이 종전에는 4개나 있었어요.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종합 저축. 4개나 있다가 다 통합돼 갖고 이제 하나밖에 없죠. 가로 2번. 자, 입주자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밑줄 줄여갖고 종합저축이라고 그러죠. 종합저축을 말한다. 그 종합저축 얘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건이 되면 뭐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분양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종합저축 요거 가입해갖고 1년 이상, 12번 이상 꾸준히 금액을 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1순위, 공급 1순위가 돼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맨 위에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별표. 얘도 뭐 매년 물어보는 공급 일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이거 학개론에서도 배웠죠? 또 안 배웠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가 뭐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란 이름대로 분양가 상한 딱 정해놓고 요거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분양가를 규제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학개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의 장점이나 단점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고, 자 그걸 그대로 법제화한 걸 배우는 거는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공법에서도 거의 똑같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론하고 공법하고 아주 유사해요. 연결되는 것들이 꽤 있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괜히 학개론 또 학자 꺼낸 것 같아요. 학개론만 꺼내면 다 인상 써갖고. 자 1번 자, 주택의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짜 밑줄. 그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나가기 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 보면은 아실 건데요. 분양하면은 크게 두 가지 있죠. 특별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고. 특별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반 분양할 때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만 공급해야 된다. 자,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럼 일단 전제 조건, 자, 무슨 주택이요?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자, 박스에 1번 공공택지 동그라미 원칙 씁니다. 자, 원칙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니면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민간택지. 자, 민간택지는 원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데 자, 예외가 있어요. 그 2번. 자, 공공택지, 외유택지, 즉 무슨 택지다? 민간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원칙, 자, 무슨 주택이요? 일단 어디서? 공공택지에서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그럼 민간택지는 원칙은 적용 안 하는데 민간택지라도 누가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거기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요. 그런데 가로 2번 적용 제외.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일체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비춘. 자, 얘는 작년에도 기출 지문이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아예 적용 안 해요. 왜 적용 안 할까요? 어차피 싼 거죠. 이 소규모로 원룸형 주택 뭐 3평 4평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싸게 소규모로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쭉 옆에 보시면은 경제자유구역 비춘.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저 인천의 송도 같은데. 그럼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어갖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내국인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 대상. 외국인한테 분양가 싸게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국민들 무주택 서민한테 싸게 분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몇줄? 관광특구. 자, 뭐 해운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그 밑에 층수가 몇 층 이상? 50층 동그라미. 50층 이상. 그 다음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 얼마로 잡았어요? 4m. 근데 주택은 4m까지 안 가요. 주택은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아요. 그래서 50층 곱하기 3m 하면은 높이 얼마 이상? 150m. 그래서 높이까지는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 해운대 같은데 경치 좋죠? 거기에 50층 이상인 아파트. 이런 거 무슨 아파트라고 그럴까? 펜트하우스라고 그래요. 펜트하우스. 자, 우리 서울의 대표적으로 제2롯데월드 107층이죠. 그 107층 꼭대기에 있는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그거 얼마 전에 분양가 얼마였을까? 300억이었어요. 300억. 그럼 그런 펜트하우스 이런 거는 서민들이 분양받는 거 아니죠? 부자들이 분양받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이런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어차피 싸게 소규모로 공급하는 게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이 어디? 경제자유구역. 부자 대상인 게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 동그라미, 건축비 동그라미 두 개로 구성. 이 택지비, 건축비 규제하는 거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2번 분양가 공시 의무라 그래요. 의무. 자, 이걸 분양 원가 공시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 그 분양 광고 신문에 분양 광고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택지비 제곱미터당 몇 원, 공사비 제곱미터당 몇 원. 이게 분양 원가 싹 써갖고 보여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진짜 봤어요? 거짓말 만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분양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라 하는데 자, 가로 1번 사업 주체가 공시하는 거. 그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 동그라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즉 분양 광고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럼 누가 공시하래요?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는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하는 사항 박스에 보면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등. 그러면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뭐하고 뭐였어요? 택지비와 건축비. 근데 분양가 공시할 때는 택지비, 건축비가 아니죠. 더 상세하게 공사비, 간접비 등등 또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이거는 누가 설치하는지 그게 핵심. 시군구청장은 밑줄 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 틀려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설치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자, 이 시군구청장이 누구였을까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좀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받으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열어갖고 분양가도 다 심사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게 되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세요. 가로 4번.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하기 전에 연다고 얘기죠.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럼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지역. 자, 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자, 요거는 공공택지에 지정할까요? 민간택지에서 지정할까요? 민간택지요?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고요. 자, 1번의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공공택지 외유택지니까 민간택지에서 밑에 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요거부터 확실하게 봐야 돼요. 자, 누구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어디서? 민간택지에서. 자, 민간택지라도 주택가에 급등하니까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구체적인 지정 대상이 박스에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주택법에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택거래 신고제. 평생 한번 못 들어봤어요? 자, 주택거래 신고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대상,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고지역의 지정 대상 뭐 매년 물어봤죠. 그래서 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대상, 자, 요것도 잘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자, 박스에 1번 봅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 요거를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밑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몇 프로? 10% 동그라미 10%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밑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즉 작년 대비 몇 프로 이상 200% 동그라미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3번의 청약 경쟁률 20대 1 초과. 자, 5까지 넣으면 됐고. 자, 1번하고 2번 둘 다 직전 몇 개월 대비요? 3개월 대비인데 1번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죠. 매매가 상승률은 몇 프로 이상? 10% 이상. 근데 2번은 아파트 거래량이죠.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대비 몇 프로 이상? 200% 이상. 그 10%하고 200% 딱 가로 비워놓고 물어보니까 그 두 개,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2번의 절차, 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밑줄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요거 시도지사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틀려요. 협의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의견. 시도지사 의견을 물어봐서 시도지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정 못해요? 알았다고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의견만 듣는 거지 구속력은 없어요. 또 옆으로 합니다. 3번 해제. 자,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조용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끝에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법에 다 똑같아요. 하여튼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다 의무적 해제. 의무적으로 해제해서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절에 이제 공급 규제. 이 공급을 규제. 이게 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책인데, 자, 이 공급 규제 보기 위해서 일단 공급 절차. 먼저 여기서 좀 보죠. 자, 공급 절차는 그 가이노트 54페이지. 거기에 다 그려놨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5년 내 공사의 착수, 착공. 자, 요 착공이 공급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착공과 동시에 사업 주체는 바로 그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요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 즉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의 보증. 부도나도 대신 분양해 주겠다. 보증.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권만 확보하면 바로 입주자 모집한다. 요걸 소위 무슨 분양한다 그래요? 선분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만 확보되면 바로 이게 선분양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면 먼저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하면은 시군구청장 여기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거 열어가지고 분양가 이런 게 적합한지 다 심사해서 승인 내주는데, 다만 절대 누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는다고요? 공공사업 주체. 자, 이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없다. 꼭 주의하고요. 그럼 이제 민간사업 주체 신청해서 시군구청장이 승인해줬어요. 그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그래요. 일간신문에 분양 광고에서 공개 모집. 그럼 분양받으려는 자들이 이제 사업 주체에게 주택의 공급을 신청. 자, 이 공급 신청하는 것을 두 글자로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제 공급 순위, 1순위, 2순위, 순위에 따라서 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제 계약금 내고 사업 주체하고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입주 예정자. 그래서 입주 예정자 얘들이 납부한 계약금 이거 받아갖고 공사하는 거죠. 그러다 뭐 중도금도 쭉 받고, 자,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사용 검사 받고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최초로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한테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언제까지 입주하세요? 입주 통보하는 거죠. 자, 입주 통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주 통보 받으면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하죠. 드디어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구나. 뭐 이거 안 받아봤어요? 자, 아무튼 입주 통보 받고 이제 입주 예정자는 잔금 치르고 열세 수령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사업 주체로부터 등기까지 넘겨오는 거죠. 자, 등기 넘겨오면 소유권을 취득해서 분양이 끝납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등기까지 넘겨가면은 이제 소유자, 입주자다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건설 절차, 밑에는 공급 절차. 즉 공급 분양하는 것은 뭐 하면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착공하면서 다 분양하고 공사 끝나면은 입주시켜준다. 자, 요 제도를 선분양이라고 그러죠. 선분양 후건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의 공급 절차는 무슨 분양을 취하고 있다? 선분양. 그래서 선분양은 미리 분양하니까 이 선분양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첫 번째 논점. 자, 1번 사업 주체 금지 행위. 다시 기본소로 오세요. 그럼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거기다 박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자, 요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 자,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공급 시작이야. 공급 첫 시작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날부터 자, 입주 예정자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짜 밑줄.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뭐부터 해야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주. 그래서 가로에 보면 사업 주체가 통보한 뭐하고 왔다? 입주 가능일. 밑줄. 입주 가능일이나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후 며칠까지? 60일. 자, 60일에다가 동그란 별표. 그러면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해서 등기할 수 있게끔 며칠까지라고요? 60일.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일단 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이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 입주해서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얘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를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이 페이지 1번. 자, 주택과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 물권을 설정. 그럼 저당권 왜 설정해요? 돈 빌리면서 설정하는 거죠. 또 2번. 주택과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 그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임차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죠. 대항력. 소유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용의권의 설정. 또 3번에 주택과 대지를 매매나 증여 등으로 처분. 그럼 매매 등으로 팔아버린다. 이걸 소위 뭐라 그럴까? 이중분양. 자,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입주자로 선정된 A가 이제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하는데 요새는 동호수도 다 지정해서 계약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5동 1101호. 아, 이게 우리 아파트 주소인데 아무튼 505동 1101호. A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A 뭐라 불러요? 입주 예정자. 그럼 505동 1101호는 요거는 A가 분양받은 아파트죠. 자, 여기에 사업주체가 지 맘대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를 놓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 분양받을 주택과 대지의 사업주체가 저당권 같은 거 당연히 설정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인데 그거 뭐 당연한 거니까 기간 갖고 맨날 물어봐요. 자, 언제부터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고 60일. 그럼 60일까지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60일 지난 다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해석하면 입주 예정자는 입주했으면 며칠 내 등기 다 해가라. 60일. 60일 지나면은 법에서도 책임 안 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60일까지는 저당권 같은 거 사업주체가 함부로 설정 못하게 제한하고요. 근데 그 밑에 예외.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뭐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박스에 1번하고 2번 다 똑같은 말이야. 1번. 그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의 금융기관, 즉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그럼 일단 은행에서 융자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융자 받고 다시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그 얘기죠. 자, 요거를 소위 뭐라고 그럴까? 집단대출이라고 그러죠. 집단대출. 그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입주자 집단대출 받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입주자가 주택구입자금 빌리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번하고 2번을 소위 집단대출이라고 그래요. 입주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을 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파산, 밑에 합병 뭐 등등의 사유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갖고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예외를 줍니다. 자, 사업주체가 뭐가 됐다고요? 파산돼갖고 사업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부기등기 이렇게 써놨는데 자, 부기등기 저 공시법 등기법에서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배웠어요?
부기등기란 됐어요. 다음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원칙 저당권 설정 제한, 그 원칙 예외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81페이지에 주택의 전매 제한. 자, 전매 제한이 투기 규제에서는 핵심입니다. 작년에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매 제한 이거 대폭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저 미사리하고 저 어디요? 이동탄 그런 것 때문에 투기 거래 규제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시켰던 게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에요. 거기서 이 전매 제한 대폭적으로 강화시켜가지고 분양권 전매 일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또 확 죽어버렸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전매 제한 기간 683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바닥이 넘어가요. 그래서 쫙 나오는데 이것까지 오늘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자, 전매 제한 자 이거는 다음 과정에서 할 테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줄 잡고 계세요. 무슨 줄? 정신줄.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그 685페이지 맨 밑에. 자, 5번 공급질서 교란금지. 거기다 별표. 얘도 아주 중요한 공급에서 규제 논점이고요. 공급질서 교란을 금지한다. 교란이 뭐예요? 교란. 뭐 계란이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교란은 어지럽게 하는 행위죠. 공급질서 지금 우리가 봤더니 공급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행위. 1번.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가로 열고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 사업하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 저당은 제외. 밑줄 별표. 그럼 상속 저당은 규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 저당은 빼고요. 양도, 양수 또는 알선, 알선 동그라미. 알선이 뭐예요? 중개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광고 동그라미.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금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든지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끝에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금지는 거짓말로 분양받으면 안 된다. 그죠? 이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항상 논점은 첫 번째요.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대요? 누구든지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그 양도, 양수라고 할 때는 매매, 증여 다 포함하는데 뭐를 빼준다고요? 상속 저당은 제외. 그래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 양도, 양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대상 박스 봅니다. 1번.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원지 밑줄. 자, 주택조합원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주택 우선적으로 공급받죠.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 사항 없어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지. 그 다음에 2번에 입주자저축 증서. 저거는 청약통장 얘기합니다. 자, 1순위 청약통장은 2순위보다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돼서 계약해갖고 분양받을 수 있죠. 그래서 1순위 청약통장. 그 다음 3번에 주택상환사채 밑줄. 자, 주택상환사채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1번, 2번, 3번 3개 묶으셔갖고요. 그 다 의미가 뭐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소위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자, 이런 것들 양도, 양수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통장 이런 거 사고 팔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봇대 청약통장 사고 팝니다. 버젓이 막 광고 붙어있고 막 그랬죠. 그런 건 다 이제 불법에 다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기타 해가지고 또 가로 1번, 가로 2번 쫙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물어봐도 정답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논점은 1, 2, 3, 그 3개. 그 3개를 양도, 양수 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20년간 보았던 1순위 청약통장. 이거 순차도 엄청 높아요. 자, 이거
사고 팔면 안 되죠. 근데 중개사가 또 알선해가지고 우리한테 양도합니다. 사고 팔아요. 그럼 이거 공급질서 교란행위 한 거죠. 저 청약통장 사고 팔았다. 위반했을 때 조치. 밑에 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지위를 무효. 밑줄. 무효의 동그라미.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 공급 계약을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누구한테? 1번. 1번은 위반해서 증서나 지위를 양수한 자. 그러면 청약통장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팔았어요? 자, 그 자리에서 바로 걸렸어요. 사고 판 거 바로 걸렸다. 그러면 1순위라는 지위를 지금 뭘로 한대요? 무효. 지위를 무효로.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약통장 사고 판 거 걸렸다. 이때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하고 취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줘요. 지위를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지위를 무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안 걸렸어요. 나중에 입주 다 한 다음에 저 갑이 을한테 딱 넘겨줬어요. 명의 딱 넘겨주고 몇 년 전에 청약통장 사고 판 게 걸린 거예요. 입주까지 다 한 상태에서 올렸으면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고 다시 그 주택의 소유권을 뺏어갑니다. 그 소유권 뺏어가는 것을 환매한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위반한 자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다시 소유권 누가 갖고 간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뺏어간다. 이걸 환매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뺏긴 거죠. 자, 아무 정당한 권리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걸 뭐 한다 그래요? 퇴거명령. 그래서 사업주체가 매수인, 즉 위반자에게 주택가격 지급하면 네 번째 줄, 그 입주한 자에게 나가세요. 퇴거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바로 4번. 국토부 장관은 위반한 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10년 이내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어디서 입주자 자격이 한마디로 보일까요?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거 몇 년간 박탈해 버린다. 10년간. 10년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한 자들 처벌도요. 거기다 쓰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3천. 자, 이게 역시 주택법에서 제일 센 거예요. 3년 3천.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했다. 언제 걸렸냐에 따라서 취하는 조치들 계속 나오죠. 그만큼 세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지위를 뭘로 할 수 있다? 무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입주까지 다 한 상태라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가격 지급하고 환매. 나가세요. 퇴거명령 하죠. 퇴거명령 받으면 이제 어디로 퇴거하는 거예요? 큰 집. 몇 년 몇 천? 3년 3천. 큰 집에서 3년 살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왔어요. 살고 나왔다.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7년. 최장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취하는 조치들 쫙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뒷부분에서 그냥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일단 농지법 우리 1, 2월 달에 못했죠. 2주차에서 용도지역 끝난 다음에 농지법 미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법 끝난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먼저 하겠습니다. 3, 4월 달은 국토법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 순서대로 보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공법 공부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